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또 한 번씩 휴가 다녀온다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재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또 휴가를 가더라도 이렇게 또 여유 자금이 넉넉할 때 조금 더 휴가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휴가비를 벌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또 알찬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 해주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해주가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사이트 해주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문가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 라이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투자,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지금 이 시간 더 똑똑한 해외 선물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닥터 수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오늘 네.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기다린 만큼 오늘 조금 더 좋은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투자자님들이 맨 처음 매매함에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앉아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지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또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체크해야 할 일봉, 주봉, 그 다음에 중장기 차트들을 체크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해주가 깜짝 재미죠. 저희 깜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정답에 대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닥터 수지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는 보기 중에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것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1번 소비자 물가지수, 2번 GDP, 3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일단 퀴즈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해주가를 검색을 하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창이 열리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퀴즈 답 맞추기 경쟁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실전 투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인 체크 사항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지표 발표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 16일 날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었고 소매 매출 발표가 있었죠. 그때 뭐 동일시하게 시장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닥 변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소매 매출 핵심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 별다른 변동은 없었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나 파운드화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제 똑같은 지표 발표가 있었고 7월 18일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 좀 전에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앞으로 있을 원유 재고 발표가 앞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고용 증감이 발표될 예정이고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을 거래함에 있어서 종목마다 해외 선물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알고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은 그 종목마다의 상관관계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인데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루드 오일의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유가의 수요가 일단 증가한다는 것은 유가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면에 재고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유가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고 발표를 통한 또는 이슈들을 통해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과잉된다. 재고가 급증했다. 재고가 증감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하락 요인으로 1차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달러와의 기준으로 인해서 거래가 영향을 받는 종목이 골드, 유로, 엔화입니다. 달러는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안전자산이 강화가 되면서 지수가 반대로 약세를 보인다는 거고 그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골드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 지난번 시간에 제가 지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로 다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다고 하면 제조업 지수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그 반대로 유로는 약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외환 거래 달러는 어떤 거와 영향을 맺냐면 외환 거래를 하는 상대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 통화 가치는 유로와 엔화겠죠. 그래서 그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고요. 그러면 유로는 매도로 진입을 해서 이익을 내시는 방법이 있죠. 반대로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해서 주가에 하락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약세를 보일 거며 안전 자산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반면에 유로와 그럼 엔화의 상관관계는 어떠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의 그 수익 대비를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와 관련해서 골드, 유로, 엔화의 거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유로와 엔화의 관계는 일단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수 관련주가 나스닥이랑 S&P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표 발표가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경기 상승의 추세로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지표 발표들이 현재 뭐 악재로 나왔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슈들을 통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달러 강세냐, 뭐 약세냐, 유로 강세냐에 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표 하나만 가지고 있으시면 일단 이해하시는 데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달러 지금 현재는 이제 크루드 오일, 골드, 유로, FX 이런 차례대로 보여드렸는데 이 영향력을 토대로 지수의 종목의 특성을 살려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펀더멘털인 분석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자, 해외 선물 실전 매매 시 꼭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 일봉과 주봉입니다. 대부분 회원님들, 투자자님들이 잘못 아시는 경우가 틱 차트나 아니면은 단기 차트를 보시고 일봉, 주봉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려면 일봉과 주봉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이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긴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의 흐름을 일단은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거겠는데, 자, 어떠한 이슈적인 부분이나 이런 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분석만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지수가 2016년도인데 지수가 흐름을 보이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름대 안에서 지지받을 시에는 재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방이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 전 저점이나 아니면은 다시 이게 35불가량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급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할 것이 여기서 지수가 반등을 해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또다시 한번 눌림 매수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겠죠.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이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눌림 매수를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항상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차트를 쪼아서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 그리고 그 안에 추세 돌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이 확인이 됐죠. 전 고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곳에서 이 구간에서 나온 틱수만 100틱에서 200틱이에요. 일봉상 보면, 왜냐하면 일봉은 틱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봉의 캔들 자체가 100틱, 200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고점에서 매도, 또다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전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노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1차적으로 맞고요. 자, 이러고 해서 지수가 쭉 한번 내려왔어요. 다만 지가 일봉이 완성이 돼서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겠지만 장중에는 이 구간을 분명히 반등을 받고 보통 50틱에서 많으면 100틱까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날의 그 일자에 대한 분봉을 보면 이 구간은 한 50틱 이상이 반등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하방 흐름이 꺾이면서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차트상에서도 화면으로 보이시죠? 전 저점에서 바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전 저점에서 바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어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지가 지금 이 자리 지지가 됐던 게 확인이 되시죠. 일봉을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차트를 쪼아보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일봉을 보실 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전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구름 안으로 빨려들면서 돌파를 시켰어요.
오일의 큰 흐름을 본다고 하면요. 돌파를 시켰는데 여기서라도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자, 보시길 바랍니다. 전 고점. 보이시죠? 그 고점에서 또다시 400T가량의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 일봉에서의 그럼 여기서 이 자리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 고점이 돌파되기 전까지, 전 저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자리에서는 추격을 보지 말아야 될 구간이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 또 다시 보세요. 여기서 한 번의 저항이 됐고 두 번째 저항이 될 때도 200-300T의 구간이 나오죠. 다만 양운대로 돌파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양운대로 돌파됐던 상황에 전환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전부 다 200T씩 또는 추세, 돌파되지 않으면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돌파됐다라고 200T, 300T의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재돌파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적인 상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여기서 55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흐름이 왔다 갔다리 흐름이 이루어지다가 큰 흐름에서 자, 이 일봉에서의 구름에서 딱 맞닿아지는 첫날 어때요?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300T 이상의 위로 튀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어떻게 해요?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추세는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꼭 일봉의 전 고점, 그다음에 전 저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서는 구름대 여기 위에서 순간적으로 100틱 정도는 지지를 받았어요. 100틱 정도는 지지는 받았지만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면서 하방으로 쭉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던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하방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슈가 하나 터졌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할 상황이 뭐냐면 음운에서 양운으로 변환하는 자리. 그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자리라는 의미도 되겠죠. 다르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 자리는 추가적인 하방을 위해서는 꼭 이탈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하방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환 지지 자리에서는 다시 급반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런 자리들은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일봉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저점에서 꼭 추격 매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무서워서 매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도는 삼가해야 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흐름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자, 전고점 하나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 위에 하나가 있었겠죠. 여 위에 하나가 있었겠죠. 분명히 전고점 부근에서는 한 번은 흔들렸을 겁니다. 돌파되기 전까지는. 돌파되기 전까지는 한 번은 흔들렸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을 그때 드렸는데 이게 왜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구름대를 정확하게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름대의 끝자리가 53.50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는 게 1차적인 순서고요.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게 2차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겠죠. 감당할 수 있는 1회당 컷, 15틱이든 20틱이든 10틱이든 본인이 1회당 감당할 수 있는 컷을 거시고 2차적으로 추가로 보시는 게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로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도를 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을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일봉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또다시 흐름이 이어지죠. 자, 이어졌어요. 전 저점이 한 번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때요? 몇 번 지지받았죠? 일봉으로 따지면 한 번,
2번, 3번. 일봉으로 따지면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반등했다가 일주일 후에 한 번 지지받고 3일 후에 또 지지를 받고 급반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시세의 흐름은 분봉을 본다 하더라도 첫 번째가 지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지가 될 확률이 있지만 이탈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자리대라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의 지지를 받고 큰 반등을 이루어냈다가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죠. 근데 이 내려올 때도 어때요?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백픽은 지지를 받았어요.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탁 턴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구간에서 또 자 꼬리 단 거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백틱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 이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평행선을 우리 그 투자자님들한테 그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제일 어렵게 그으시는 게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런 추세선, 뭐 요런 추세선, 요런 추세선. 꼭 봉과 봉이 만들어져야지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긋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그어드린 이 평행선은 누구나 쉽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앞서 구름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자리를 체크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또 한 번의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또 전고점에서의 저항받았던 자리가 몇 년이 지나서 왔어요. 1년이 넘게 지나서 왔어요. 2016년도가 2017년 5월에. 예, 그럼 어차피 차트는 흐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차트든 2017년도 차트든 별반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2018년까지 쪼아보면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저항받고 밀렸죠. 이런 것을 기점으로 추세를 보시거나 어떻게 보면 맥점 잡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맥점 잡는 방법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는 방법을 일단 보시고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 계속 여기서는 200T가량 반등했죠. 그리고 지난 저점을 또다시 지지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것을 꼭 일봉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봉을 연이어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됐어요. 떨어지고 다시 시세가 올라오네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건 추가 상방이 일봉상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방 흐름이 이어질 때는 기준선은 눌림 매수 구간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선 받고 급반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눌림 매수 구간이 왔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자리가 전고점, 앞에 2017년도, 2016년도 차트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50틱, 100틱 조정을 받다가 그 자리를 뚫어버렸어요. 근데 수익은 주죠. 작게든 많게든 저 자리는 수익을 줍니다. 수익을 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할 때 돌파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방으로 흐름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 라인은 끝단 라인을 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상방 흐름은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눌림 매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이때는 잠시 이탈이 됐어요. 잠시 이탈이 됐는데 다만 59.93 전고점이 됐던 부근을 깨지를 않고 며칠 내내 계속 지속을 받았습니다. 며칠 내내 깨지 않고 지속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때 매수 구간을 노려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갔어요. 흐름이 왔다리 갔다리 흐름이다가 일봉상 조정을 주다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급반등. 20에선 타고 가니까 다시 급반등. 아마 이 자리 역시나 이 자리는 우리가 3년 만에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자리거든요. 72불, 75불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자리인데 제가 이 뒤에 연이어서 이런 고점 잡는 팁을
또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 고점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줬을 때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반등이 일어났고 이 구간에서는 재차 300T가량의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다시 75불까지 반등을 했다가 조정 구간이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조정을 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67.05의 매수 라인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거기서 무려 140TGT였습니다. 자, 이 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추격을 해야 될 자리 또는 전 고점, 전 저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요거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회원님들한테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오늘 특별히 이 주봉의 고점 잡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자, 지금 이 66불의 고점, 70.40의 고점, 73.25대의 고점, 그리고 75불 위에서의 고점, 전부 다 주봉에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음운이 크게 그려지고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아직까지는 위로 가서 막고 있는 흐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고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자리에 평평한 구름 끝으로 잡아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번에 75.27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시면 더 간단하게 아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일봉을 너무 길게 설명을 했네요. 자, 중장기 차트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120분봉. 일봉하고 똑같아요. 구름대들. 그리고 쪼아봤을 때 전고점 부근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앞자리 체크. 그리고 지지 체크. 그리고 돌파되지 않는 이상 수익권 체크. 자세한 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아까는 앞서는 120분 봉이지만 여기는 300분. 똑같이 지지 구간들. 똑같이 구름대의 끝 구간들. 그리고 전 고점의 부분. 돌파됐을 때는 고점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빨리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매매 팁을 대방출해 주시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매매 흐름 잡는 법부터 고점 잡는 법까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면서요, 이번에는 힌트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보기 중에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소비자 물가지수, 2번 GDP, 3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보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고용지표를 찾으면 되는 건데요. 고용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매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살펴볼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퀴즈로 경제 지표 내주셨잖아요. 네네. 자, 그만큼 예전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경제 지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 혹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있을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발표된 주요 지표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됐죠. 일단 뭐 예상치보다는 낮은 건수로 발표가 돼서 시장이 잠시 조정을 좀 전에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내일 발표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증시의 펀더멘탈은 더 탄탄해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 펀더멘탈 강화는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외 변수에 의한 밸류에이션 조정은 시장의 변동성을 일단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실적의 부분에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특히 지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 조금 더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미국의 무역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7월 초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중국은 일단은 맞대응을 자제하긴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가 여전히 전방을 어둡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중국이 6월에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을 촉발할 수 있는 우려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유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좀 시장은 좀 보복 조치가 없어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7월 27일에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서 이번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안이 8월 20일에서 23일 로 예정될 공정의 이전에 2개월간 검토를 거쳐서 등록 기한이 8월 31일까지니까요. 그 안에는 아마도 좀 관망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뿐이 아니에요. 다른 상품들도 좀 8월 30일까지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수겠죠. 네, 일단은 관망세보다는요. 그때까지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매매하시는데 좀 전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EU가 또 미국에 대응해서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유럽 연합 그 정상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무역 간의 발표에 대해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일단은 지난번 월요일날 발표됐던 중국과 그 만남에서 일단은 그렇죠.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망하겠다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철강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악재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좀 관망하는 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관세 이슈가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가지고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미국 경제에 일단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전일 미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림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골드와 엔화가 일단 급락세를 보였죠. 전 저점을 거의 깨고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보이는 상황이고 지수 관련주는 눌림 매수로 조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상품들이 움직였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궁금증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최근 주식이 너무 떨어지기만 해서 해외 선물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해외 선물 투자가 주식보다 쉬운가요? 해외 선물은 전 세계인이 참여한다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새롭게 해외 선물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많이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주식만 하시던 분께 해외 선물을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에 주식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환율은 오르고 있고 그쵸. 그로 인해서 일단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새우등 터진 꼴로 맞아요.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도 2,300선을 지키려는 힘이 안간 네. 힘을 좀 쓰고는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뭐 양방향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아마 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해외 선물이나 이런 파생 상품이 주식보다 쉽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어떤 것보다 투자자의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필요하자 하시면 제가 해주가 방송이나 저희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도움의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선물이 주식 투자보다 쉽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양방향 매도 같은 이런 특이점이 있다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 주식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떤 좀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까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수익을 얻으시는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큰 수익, 변동성에 의한 큰 수익을 내려고 강점이 있는데 그 마인드적인 멘탈적인 부분에 있으면 너무 큰 욕심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그 투자자님들이 그 숫자에만 연연을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점, 그 부분만 좀 조심히 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가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다시 한번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 우리 닥터수지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퀴즈와 함께 힌트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기 중에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소비자 물가지수, 2번 GDP, 3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고용자 수 변동이 아마도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글자 수가 많은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정답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리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좀 크루드 오일부터 볼까 합니다. 워낙 전문가님 잘 보시는 종목이기도 네. 하죠.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이 일주일 내로 쭉쭉 하락을 해왔습니다. 74선에서 단숨에 지금 6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오일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슬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오일 조금 더 빠질까요? 현재는 1차적으로 더 빠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차트에도 설명드렸다시피 67불이 일단 1차적으로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67.00 지금 공사 부분에서 공업 부분에서 또 한 번 70T가량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보시면 네.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65.60대예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을 요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 67이 돌파가 돼서 68, 69가 안착이 되기까지는 일단은 강한 매수세는 조금 조심하고 눌림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69달러 안착 전까지는 조금 더 눌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원유 재고 증가분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이 전문가 예상치가 362만 배럴 감소였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583만 배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되게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훨씬. 네. 그런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아마도 그 지금 재고 발표가 되기 전에 네. 7월 11일부터 일단 그게 반영이 일부 됐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재고량이 급감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수출 제기로 인한 일단 공급 차질 문제가 해소가 네. 되면서 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고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선 반영됐냐 아니면 추후에 반영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선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재고량이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발표되자마자 쭉 빠졌다가 다시 쭉 반등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좀 움직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골드 볼까 하는데요. 골드도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2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제 좀 급락을 골드가 하더니 현재 네. 계속 1220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어제는 일단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일까요? 네, 아마도 그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일단은 골드는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의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저항대 밴드를 한 번도 돌파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차트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자. 전 저점이 지지됐던 자리를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요. 지지됐던 자리를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지지됐던 자리를 다시 저항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인 하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좀 전에 방송 오기 전에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1222 부분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재차 2, 30티 반등을 했다가 조금 떨어지는데 1217과 1213 부분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다만 현재 당연히 추세는 하락으로 접어들었죠. 지금 추세가 아랫단으로 뚫리면서 하방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윗단의 저항 밴드가 1241과 43 사이에 1차적인 저항 밴드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매도로 구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요. 1217과 1213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해주셨고 1241 부근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골드가 비추세였는데 그럼 확실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하락 추세였어요. 계속 하락이 단계적 하락이었는데 네. 한 번 쫙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한 번 쭉 빠지고 횡보를 하다가 계단식으로. 그런 계단식 하락이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7이나 13 부분에서의 또 반등이 이루어지면 전 저점을 지지했던 부분에서 매도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걸 뚫으면 일단 조금 더 추가 상방으로 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전략 알아봤고요. 아까 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 발언 얘기해 주시면서 골드와 엔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엔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 와중에 골드랑 엔도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좀 다르게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엔화도 지금 거의 약세거든요. 네네. 약세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골드랑 틀릴 수는 있습니다. 골드랑 틀릴 수는 있어도 현재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 지속적으로 구름대가 빠지고 나서 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저점을 또 기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엔화는 제가 간단하게 보자면 지속적인 엔화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고요. 8,850 부근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지 라인이 8,852 부근과 8,812 부근에서는 매수 전략이 조금 일단 맞다라고 보시고요. 반등 시에는 8,915 그리고 8,947 부근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8,850에서 8,812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주시고 8,915 구간에서는 매도로 적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엔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뭐 바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아직 바닥 논하기는 좀 이른 네, 상황인가요? 바닥은 좀 논하기는 이르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8,860이나 8,850까지도 하방으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N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지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미국 지수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S&P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네네. 잠깐 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수 방향성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지수 관련주들은 펀더멘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금은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S&P 관련 지수들이 발표를 시작을 하면서 실적 발표 기업 중에 80% 이상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발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좀 전에 일봉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815에서 17 구간입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 자리도 매도를 드렸던 구간이라서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서 1차적으로 2,815에서 17의 저항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2,850대의 저항을 보고 그 자리에서는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겠지만 여전히 지수는 강합니다. 자, 일봉 잠깐만 확인을 하자면 전 고점이 됐던 자리를 전일 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일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드렸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추가 상방의 힘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900이 오게 되면 2,790부근이 오게 되면 눌림 매수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현재 어닝 시즌 기대감이 미국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니만큼 S&P 일단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815에서 17 저항선 잡아주셨고 2,850에서 한 번 더 저항선을 잡아주시면서 이 구간에서는 잠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S&P를 봤으니까 나스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워낙에 또 잘하시는 종목이시죠? 네네. 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구간이긴 하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 뚫릴 때를 보면 지수 특히나 나스닥, S&P랑은 조금 S&P는 약간 무겁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조금 날아다니는 분위기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는 언제든지 갱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로는 7,450대의 저항, 지금 현재 38하고 41대의 저항도 한번 보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그 자리는 45가 뚫리지 않는 선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눌림 매수가 유효한 자리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보시면 7,360 부근하고요. 7,300 초반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도 함께 구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지금쯤 다시 한번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퀴즈에 대한 답 보내줄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보기 중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소비자 물가지수, 2번 GDP, 3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일단은 보기에 발표가 있으니까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요. 해주가 검색하셔서 실시간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 맞추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보기 중 고용지표로 분류되는 것은 3번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었습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10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0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조금 더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나오고요. 그 이력 밑에 보시면은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버튼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꽉 채워주신 닥터 수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 가상화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밤 11시 조금 더 어떤 이야기 나올 수 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밤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